시가 이제 보레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레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BH3를 쓰게 되는데요. 이 BH3도 사실은 그냥 쓰기는 BH3라고 쓰지만 붕소에 수소가 이렇게 3개가 달라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BH3가 이렇게 3개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둘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배위 공유결합 같은, 여기에 뭐 전자쌍은 없지만 수소보다 붕소가 전기음성도가 약해서요, 수소 쪽으로 전자가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쪽에 시그마 스타에 델타 마이너스가 여기에 다른 붕소에 옥텟이 깨져 있는 그 부분에다가 전자를 약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두 개의 이합체 형태, 한마디로 다이머 형태로 존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머로 보시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BH3가 이 노보넨 구조에 시너디션 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붕소가 달라붙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붕소에는 보시다시피 수소의 개수가 3개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3개의 수소가 요 파이그라프 세 분자에 한 번씩 해서 3번 첨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붕소가 먼저 첨가돼 버리면 한쪽에 붕소가 붙고 여긴 BH2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수소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보넨 구조가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 BH2의 또 다른 노보넨 구조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첨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너디션. 그래가지고 이 붕소 하나가 요 노보넨 구조 3개와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괄호친 거, 요게 세 분자가 이 붕소 원자에 각각 수소 개수만큼 첨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에 이제 H2O2하고 NaOH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붕소가 붙어있던 자리는 모조리 OH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세 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엑소 방향으로 99%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 방향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엔도 방향이고요. 이 위쪽에서 첨가되는 게 엑소 방향인데, 일반적으로 이 노보넨 구조가 이렇게 브릿지가 있는 자리하고 이중결합을 봤을 때 파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쪽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위쪽으로 갈 때는 여기에 브릿지가 요거 하나지만 아래쪽으로 갈 때는 이 오각형에 대해서 요 두 개의 브릿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브릿지가 있는 쪽이 요 하나의 브릿지가 있는 쪽보다는 입체 장애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 위쪽 엑소 방향으로 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는 보레인뿐만 아니라 다른 친전자체들이 거의 다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 제시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이게 9BBN을 만드는 합성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상 9BBN 요즘에는 시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더 많지만, 예전에는 이 BH3 자체에다가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사이클로 옥타 다이엔 구조, 여기를 반응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쓰는데, 아까 BH3가 다이머로 존재한다는 것처럼 9BBN도 이렇게 다이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9BBN은 아무튼 여기에 붕소가 BH2 해가지고 여기 수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시너디션 한번 된 다음에 분자 내에서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번 결합을 하고 나면은 팔각형 모리 구조에 여기 파이랍이 남아 있겠죠. 그럼 여기에 BH2가 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H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첨가가 될 수 있는데, 요 붕소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1, 2, 3, 4, 오각형이에요. 사각형 모리는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각형 모리로 전자를 주고 여기로 수소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시너디션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9BBN 구조를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모양으로 잘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두 분자로 꼭 그리실 필요 없이 한 분자만 딱 그리더라도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체어폼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어폼을 하나 딱 그려주시고, 이 체어폼에다가 요 탄소하고 요 탄소 둘 쪽에서 엑시얼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선을 뻗어주신 다음에 요걸 또 체어폼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체어폼 하나, 밑에 이쪽으로 체어폼 하나 있고요, 여기 사이에 브릿지에다가 BH 하나만 연결시켜 주시면 이게 9BBN 구조입니다. 근데 이론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9BBN은
붕소하고 수소 원자가 시너지션 되는 건 똑같은데 붕소 원자 주변에 대단히 큰 입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뭐 전자 밀도고 뭐고 다 떠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입체 장애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반응을 주로 일으키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9BBN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항상 입체 장애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약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9BBN하고 대단히 유사한 시약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이시아밀 보레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시아2 이렇게 써놨는데 시아라는 게 시아밀기가 요겁니다. 이렇게 여기 붕소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또 이런 알킬 그룹이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엔 수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붕소 주변에 입체 장애가 대단히 큰데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9BBN이 일단 입체 장애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 다이시아밀 보레인이 그거랑 거의 똑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입체 장애가 적은 그런 시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결합에 첨가될 때 뭐 어쨌든 붕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로 수소가 들어가겠죠. 이쪽에 뚱땡이는 알킬리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을 거고요. 시너디션 될 겁니다. 그래서 시너디션 된 자리에 H2O2 OH- 써주면 OH로 변하겠네요. 뭐 그런 얘기고요. 이 밑에 있는 것도 분자 내에 이건 벤젠이니까 반응을 잘 안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알켄하고 요 알켄 두 개의 알켄이 있을 때도 전자 밀도는 여기가 더 높아요. 근데 다이시아밀 보레인은 9BBN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체 장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말단에 전자 밀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충돌하기 쉬운 입체 장애가 적은 부위에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시아밀 보레인하고 BH3를 이제 구분해 놓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서 붕소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반응의 비율이 99% 이상이 다 이쪽으로 간대요. 99대 1 이상으로 여기로 다 선택성이 생기는데 BH3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쪽으로도 붕소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성이 입체장애 때문에 이쪽으로 더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있으니까 차수는 똑같은데 여기는 메틸기 이쪽은 아이소프로필기라서 이쪽이 입체장애가 좀 더 커요. 그래서 다이시아밀 보레인을 쓰면은 이쪽 방향으로 95%가 들어가고 여기로 이제 5%밖에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입체 선택성을 가지게 되죠. 자, 근데 BH3를 쓰면은 비슷한 비율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구잡이로 반응이 가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보신 것들은 뭐 똑같은 반응들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앞에서 보신 반응이랑 똑같아요. 다이시아밀 보레인이 여기로 수소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로 붕소가 들어간 겁니다. Br2. 자, 근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반응들은 대부분 H2O2 하고요. OH- 이 조건을 후처리 과정에 쓰게 돼요. 근데 여기는 H2O2를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걸 뭐 아직까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뭐 그렇다고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논문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죠. 브라운 HC라고 해놨잖아요. 이 보레인의 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HC 브라운 이 사람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HC 브라운 나오죠. 그 앞에도 HC 브라운이에요. 그러니까 보레인 나오는 건 전부 HC 브라운이고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보레인을 다 집대성해 놨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반응들도 유명해요. 그래서 언제고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가는 건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알킬기에 보레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요 보레인을 보통의 경우 H2O2, OH- 이런 걸 쓰게 되면은 OH-가 과산화수소의 수소를 뜯어서 이게 OH- 이게 되고요. 이 O-의 비공유 전성이 붕소한테 전자쌍을 제공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알킬기에 붕소가 있고요. 붕소가 음전하를 띠게 되고 여기로 OH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때 이 붕소의 음전하를 띠게 됐으니까 수소보다도 전기음성도 낮은 게 붕소인데 여기 알킬기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가 전자를 뺏어 가지고 나가다가 옆에 있는 산소한테 전자쌍을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시그마 스타의 전자밀도가 조금 더 낮아요. 이쪽 산소보다. 왜냐하면은
이산소에는 붕소가 붙어 있고요. 이산소에는 수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산소하고 산소는 원래 전기음 성도가 똑같은데 옆에 붕소와 수소 중에서는 수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전기음 성도가 세요. 그래서 이 시그마 전자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스타의 전절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탄소가 음전하를 가지고 떨어져 나오려고 할 때 옆자리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는 전자에 대한 인력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OH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알킬기에 산소가 붙게 되고요. 거기에 붕소가 붙어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가 떨어져 나온 OH-가 붕소한테 전자를 주고 다시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게 RO-가 되고 프로토네이션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ROH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산화수소와 염기로 처리를 했을 때 저런 식으로 붕소가 붙어있던 자리가 OH로 바뀌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럼 보시면요. 끝자리에 여기에 붕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는 전자쌍을 제공할 만한 게 여기 OH-가 있네요. 그러면 그냥 OH- 자체가 붕소한테 전자를 줘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붕소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OH가 들어갔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여기 알킬기, 여기 알킬기, 여기도 알킬기죠. 그 알킬기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데 용해간에 I2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2는 친전자체죠. 그러면 이 탄소의 음이온이 이번엔 아이오딘한테 전자를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말단에 아이오딘이 붙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 MEOH는 그냥 용매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 반응 오히려 앞에서 H2O2와 OH-를 쓴 그 조건보다 더 쉬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어렵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파이결합이 분자에 두 군데가 있으면요, 다이시아밀보레인도 전자밀도보다는 입체장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여기에다가 붕소를 붙여주시고 I2와 NaOH 썼으니까 아이오딘으로 치환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탄소 사슬에 여기에 붕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요, 이때 여기다가 아세트산을 써버려요. 아세트산을 써버리면은 아세트산의 경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공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전자쌍을 붕소한테 줘버리겠네요. 자, 붕소한테 저렇게 전자쌍을 줘버리게 되면은 붕소에는 알킬기가 두 개 붙어 있고 여기로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H 플러스 이렇게 됐겠네요. 여기 마이너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H는 디프로토네이션 돼서 떨어져 나와서 용해간에 H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 알킬기 중에서 이 탄소가 전자쌍을 빼서 나와서 수소한테 줘버려요. 그럼 그냥 이거는 붕소 붙어 있던 자리가 그냥 수소로 변해버려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레인을 썼을 때 무조건 H2O2하고 OH-만 쓴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응용한 반응들도 꽤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나온 반응하고 똑같은 건데 다이시아밀보레인 대신에 9BBN섬은 당연히 다이시아밀보레인처럼 이렇게 붙겠죠. 이것도 후처리 과정을 I2NaOH 쓰면 이것도 똑같이 이생성물이 얻어져요. 그래서 다 유사한 반응들이 한꺼번에 다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I2NaOH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똑같은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폭시데이션이 나오네요. 이제 산화 반응으로 넘어가는 거죠. MCPBA라고 하는 퍼럭시 애시드 요거를 써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에 이렇게 산소가 하나 첨가돼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건 산화 반응에서 배웠지만 결국 알케네 반응은 거의 대부분이 친전자성 첨가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언급을 했었겠지만 친전자성 첨가이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만약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MCPBA를 쓰면요, MCPBA도 친전자체라서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높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MCPBA를 일당량만 넣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생성물 구조는 이렇게 파이 결합 중에 하나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치환기가 더 많이 붙어 있는 알켄 쪽, 여기가 전자 밀도가 높아서 반응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입체 배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페닐기가 붙어 있고 메틸기가 붙어 있고 CO2, ET 이런 게 붙어 있죠. 여기에는 수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걸 보시면 페닐기하고 메틸기가 같은 방향에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도 페닐기하고 메틸기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소하고 요 에스터 구조가 같은 방향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단일 단계 반응이라 어떻게 다른 배열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CPBA도 입체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칠각형, 여기 육각형, 오각형이 있네요. 일단 육각고리를 기준으로 그려볼게요. 육각고리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칠각고리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칠각고리. 그 다음에 옆에 또 오각고리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해 보시죠. 오각고리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방향을 좀 잘못 그렸네요. 칠각고리하고 오각고리 방향에서 메틀기가 아래쪽이니까 이건 위쪽으로 뻗어 있게 되죠. 자, 다시 그릴게요. 반대 방향으로 그리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안 그려도 되겠다. 반대 방향이 아니라 옆자리로 옮겨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립시다. 아까 그랬었던 대로 체어폼을 육각형 고리를 먼저 그려놓고요. 칠각고리를 여기다가 연결시킬게요. 이렇게 칠각고리 연결시키고 여기다가 오각고리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밑에 방향으로 메틸기가 있고요. 그 메틸기가 붙어 있는 옆에 자리, 그래서 메틸기가 붙어 있는 옆에 자리, 여기가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이고 이 자리로 메틸기가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오각형 고리 제일 끝 쪽에 여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때 MCPBA가 아마 1당량 넣어준 것 같아요. 1당량을 넣어주면은 여기는 2치환이고 여기는 3치환이죠. 그러면은 전자 밀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봐야 되니까 이 둘 중에서는 여기가 먼저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6%가 다 에폭사이드가 여기서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난 거 두 군데가 모두 일어나 버린 게 한 4%? 소량이지만 아주 조금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도 100%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2당량의 산소가 사용돼 버렸으니까 요건 1당량 넣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도 100%가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한데 위치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주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들어간 방향의 입체를 한번 또 보시란 얘기예요. 옆에 이 메틀기가 원래 붙어있던 방향이 이 아래쪽이라서 아래쪽으로 접근할 땐 입체 장애가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 그러니까 MCPBA도 전자 밀도만 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전자 밀도를 봐야 되긴 하는데 그 전자 밀도가 높은 곳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을 선호하는 쪽은 입체 장애가 적은 쪽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골고루 다 염두에 두시고 반응을 유추하셔야지만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MCPBA 같은 경우에 이 구조를 보시면요, 좀 독특한 구조죠. 보시다시피 여기 산소가 하나 있고 여기도 산소가 하나 있어요. 이 반응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이건 좀 응용한 반응이라서요. 요거보단 옆에 이 반응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 요걸 먼저 보시면요. 육각형 고리 구조를 평면으로 놔둘게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지금 생성물을 보시면요. 산소가 쐐기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옆에 CO, N, Me2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MCPBA가 주로 이 위쪽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은 MCPBA는 퍼럭시 애시드라서요. 이렇게 산소, H가 있는데 이 끝에 붙어 있는 퍼럭시 애시드의 이 수소가 여기에 있는 산소랑 수소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소 결합.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인력이 발생해요. 인력. 근데 이 아래쪽에는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인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체장애가 걸려서 오히려 아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소 결합이 가능한 뭔가가 있다면은 그 수소 결합을 하는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첨가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이쪽이 더 많이 주생성물로 나온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를 보니까
그 위에 걸 보니까 그 위에 거는요 지금 딱 보시면은 저거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체오폼스럽게 그려 놓을게요. 완전한 체오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체오폼스럽게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반대로 그려야 되겠네요. 저 OR이 점선이니까요.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럼 체오폼을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OR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옆자리로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들어올지 여기로 들어올지 이제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으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결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산소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산소에도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도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게 요 OR이라고 써놓은 거는 육각형 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뻗어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고리 구조와 O 산소 사이의 이 시그마 결합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고리 안에 있는 이 산소는요, 시그마 결합들이 모두 고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결합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는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만 두 쌍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계속 이 모양 이대로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얘는 O에서 뻗어나온 알킬기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O에서 알킬기가 반대 방향으로 뻗어 있을 수 있어요. O 알킬기가 반대 방향으로 뻗어 있으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오는 MCPB의 수소하고 수소 결합을 잘 할 텐데 만약에 알킬기가 이 방향으로 뻗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체장애가 걸려요. 이거는 수소 결합이 잘 안 일어나게 되죠. 여기 입체장애가 먼저 걸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 밑에 쪽보다 위로 들어가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1대3 내지 1대9 보시다시피 이 알킬 그룹이 메틸기면 입체장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대3 정도로 비율 차이가 조금 이쪽이 더 많이 나오는데 터슈리 메틸 그룹처럼 이쪽이 월등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입체장애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응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수소 결합을 하는 자리가 두 군데라면은 그 둘 중에서 요거는 회전이 가능한 시그마 결합, 여기는 회전이 불가능한 고정된 시그마 결합.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확률적으로 수소 결합을 더 잘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걸 찾는 뭐 그런 응용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옆에는 MCPBA 같은 것들도 아까 노보냉 구조가 입체장애 적게 걸리는 쪽이 엑소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방향을 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논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 구조에서 MCPBA를 쓰면은 이렇게 엑소 방향으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 위에다가 메틸기, 뚱땡이들을 두 개 붙여놓으면 이제 이 메틸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서 대부분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엔도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물은 이런 게 만들어지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에폭사이드가 아래쪽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이중결합에서도 이 엑소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얘기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오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돌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수소가 점선이니까 그러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옆에 메틸기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래로 들어간 게 맞네. 입체장애도 고려를 하자.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그 반응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로 연결해서요. 이젠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가 나오는데요.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도 시너디션으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파이 결합에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가 첨가돼서 들어간다면은 두 개의 산소가 같은 방향에서 시너디션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OH가 점선 들어갔으니까 이 옆에도 점선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그마 결합하고 이 시그마 결합이 반대 방향으로 뻗었죠. 그러니까 회전시킨 것 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시그마 결합을 이렇게 회전시켜 버리면 이 구조가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저거랑 똑같은 화물이에요. RS만 매치시키면 돼요. 점선에 여기 OH가 생긴 거고 여기에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원래는 있었어야 돼요. 여기 OH가 있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요 구조가 생성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회전시켜 버리니까 이 구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쐐기로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쐐기로 들어갔다면 여기도 쐐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회전시켜 놨으니까 여기 점선. 뭐 그런 얘기죠. 약간의 트릭이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출발 물질은 여기에 있는 이 수소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있었는데 생성 물질은 여기 수소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게끔 해서 괜히 혼동을 유발하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알아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딱 넣었더니 여기에 입치장애가 좀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OH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요 알킬기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입치장애가 요거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적죠. 그래서 뭐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충 봐두시고요.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시너디션이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여기 시그마 결합이랑 요 시그마 결합이 원래부터 이렇게 트랜스 배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점선 또는 쐐기로 들어간 것들만 생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너디션이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또는 학교 시험에서 학부 때 이런 비율을 판단하게끔 하는 문제가 특별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너디션이라는 거 그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KMNO4도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 KMNO4로 다이올을 만드는 반응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수동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KMNO4가 이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이올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자리를 다 잘라버리는 산화성 분해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좀 큰 시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막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조절만 할 수 있고 본인이 실험에 굉장히 능숙하고 손재주가 매우 좋다. 그럼 이거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수동률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이 정도면 거의 최적 수동률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이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률이 썩 좋지 않아요. 50% 미만인 것들은 사실은 수동률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쓰는 반응들일 수도 있죠. 물론 그 반응밖에 없다면 그걸 써야 되겠지만 아무튼 KMNO4도 이런 식으로 시너디션으로 KMNO4가 파이그랍에 첨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센 다이올을 만들 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러면요, 알켄에다가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썼다. 1번에 이거 쓰고 2번에 NaH, SO3 이런 걸 썼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시스 형태의 다이올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반응이 KMNO4를 쓰고요. 여기다가 OH-를 쓰고 굳이 쓰자면 여기 0도씨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cold 이런 조건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온도가 안 나와 있다. 그럼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다. 그 조건을 맞췄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가열 표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이 반응이에요. 산화성 분해입니다. 그래서 KMNO4도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와 유사한 반응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때 조건은 반드시 염기성 조건. 산성 조건이면 전부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아무튼 염기성 조건에서 이렇게 또는 가열 조건에서 이렇게 가열 조건이 아닌 차가운 조건에서 했을 때만 다이올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시고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이런 식으로 산화성 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기도 보세요. KMNO4 썼는데 염기성 조건에서 했죠. 그러니까 다이올이 돼버리죠. 이렇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보시면 여기서도 KMNO4 염기성 조건이네요. 다이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소개했습니다. 아이쿠 끝났네요. 자, 그래서 뭐 알켄의 반응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정도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뒤에도 또 중복되는 반응들이 계속 어느 정도는 또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켄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여기다 넣다 보니까 좀 더 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뒤에서 또 따라 나올 겁니다. 연관된 알켄은 반응성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요. 여기저기 연관된 반응으로 많이 나오니까 뒤에 가서 더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알켄의 그 심화 내용 논문 예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